그게 없다면 너무 큰 뜻이나 목표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한다. 이거는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아. 만약 솔직히 말하면 한 2% 미만? 이 도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한 거야. 이 가치를 알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걸 쓰라고 했겠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먼저. 목표 없이 시작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왜 내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이 보일 거 아니야. 그 지점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가 생기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1년 뒤, 6개월 뒤가 거창했어.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인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긍정적인 미래가 온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당장 이 한 잔 값이 없다 보니까 다음 달, 다음 주 생각인데 이 하나 원칙은 있었지. 또 우선순위, 목표보다 더 무서운 거, 죽지 않을 만큼 하자.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 누구에게도 지치지 않는 노력, 이게 그냥 다 녹아 들어간 거지. 힘든데 어떻게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안 세우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선택과 포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지역에 떨어졌어. 내가 그냥 감으로 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라 보거든. 내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방향. 근데 어떻게 그 내비게이션 없이 잘하고 싶고 많이 벌고 싶은데 근데 또 일은 적게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되냐 이거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해야 될 건 많잖아. 살아가면서 늘 평생 학습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내가 4-5시간을 투자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가 납득이 돼서 내가 말하는 건 너무 거창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 지점에 내가 도착한 게 느껴지고 알 수 있거든. 도파민이 두 종류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쏟아낸 도파민, 그거 힘들잖아. 근데 누워서 보고 싶은 영화나 유튜브 보면 거기서도 도파민이 나오거든.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말한 전자야. 힘든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도파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똑같아. 일도 그걸 어려워하고 안 하는 거야. 대부분 보면 본인이 원해서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해야지라는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되면 한다고. 작심삼일하고 4일째 안 하더라도 5일째 다시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왜? 그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또 있어야겠지. 그게 없다면 너무 큰 뜻이나 목표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목표인지 남이 정해준 목표인지 구분하는 게 또 남이 정해준 목표라고 그러지, 그거 표현보다는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때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속성도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내면에 물어봤을 때 수긍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로 포텐셜이 터지는 경우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을 환경 설정해줬을 때 땡겨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 통제라는 거 안에는 혹시 일시적 만족감에 취한 것도 들어간가요? 아니지. 이거는 좀 어렵지. 계속적으로 동기부여해주고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독려해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가고 있다는 어떤 방향 설정, 이게 어떤 런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관리자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같이 가는 거야. 더디더라도. 근데 스스로 알아서 현명하게 캐치해서 시간관리 다 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한다. 이거는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아. 10%가 뭐야?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한 2% 미만? 만약에 그 안에 못 들어간다면, 나라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워서 그럴 여력이 없나? 3개월 지나니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조직을 바꾸고 만들게 된 거지. 그럼 그때 당시에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건데 하루에 내가 뭘 하겠다, 하루 목표였을까요? 당연하지. 처음에는 난 그래서 작심삼일이 맞다고 봐. 오늘 스케줄, 이번 주 일정, 더 나아가서 이달까지.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왜 이게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체크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성질은 안 바뀌어도 성향은 바뀐다 하더라고. 갖고 있는 기질은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해왔던 패턴이나 습관들은 노력하면서 바꾸는 거야. 그게 아까 말한 여러 가지를 수긍하고 단념하고 포기하면서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손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던 이유는 60세, 65세, 70세의 삶이 보이는 거야. 냉정하게 말하면 그 당시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그러려면 조금 지금 젊었을 때 내 시간을 더 할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라는 거지. 이 목표가 성장 일기 쓰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행동 제어의 법칙이 있어. 뭔가를 적음으로써 내가 하고자 했던 의지가 몇 배가 더 반영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어. 적는 거야. 일단 내가 스스로 하면 더 좋지만 책에서 봤어, 사장님이 시켰어, 적어야 돼.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되 뭐가 더 좋냐고. 성장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오늘 뭘 했고 어떤 점을 배웠고, 발전. 그렇지. 그리고 뭐를 내가 실수했고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지. 성찰, 피드백 이런 게 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 아, 이게 내가 내일 물어봐야겠구나. 주중에 바쁘니까 주말에 이걸 공부를 해야겠구나가 생기는 거야. 수학 정석을 다 같이 구매를 하는데 왜 수학 잘하는 애들은 20% 10%밖에 안 될까?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수학 정석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몇 명일 것이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두세 번 반복을 했겠지. 그 위에 상위 레벨은 뭐야? 그거 요약을 했겠지. 더 상위 레벨은 뭐야? 오답노트 정리를 했겠지. 더 상위 레벨은 뭐야?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겠지. 답안지도 해설이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애수록 왜가 많거든? 그럼 뭐냐면 이 답안지 해설을 그대로 안 해요. 내가 이해갈 때까지 조지는 거야. 똑같아. 성장일기. 내 내면의 성찰의 피드백은 이 성장일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썼는데 반응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본인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깊이 있는 질문이라든가 이게 부족했다는 거를 체크를 해서 스스로 개선해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데 이 도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한 거야. 억지로 한 거야. 없는 얘기 막 지어내서 이 가치를 알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걸 쓰라고 했겠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먼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물어보고 힘든데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 11시 반에 와서 씻고 12시에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납득을 한 거지. 내가 오늘 상담한 이 증권 한 장이 이 글 1500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글을 쓰면서 나와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맥스로 가다 보면 돼야만 하거든. 대부분 자고 있는 시간에 스킬업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컨텐츠를 쌓아가잖아.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일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인 성과에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들리거든요. 느리고 힘들고 보이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 내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됐잖아. 그럼 눈에 보인다니까. 버틸 힘이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크진 않아도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게 느껴져. 그게 굉장히 올바른 과정인 거지. 근데 그게 안 느껴지고 허무맹랑하고 막연하다. 그건 사기야. 보험 설계사라는 그 이 직업 자체가 목표 지향적인 삶을 강하게 요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정규직 다니면서 퇴직금을 포기하고 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으로 뭔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보여주는 비전과 목표로 또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해지는 순간 뭘 보고 오겠냐 이거지. 당연하지. 평가 및 반성 및 피드백 및 내가 켜놓은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도 설정을 하는 거야. 바꿀 수도 있잖아. 그 목적지가 처음에 가까웠다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멀게 했다면 이러다 지치겠구나. 이거부터 해야겠구나. 설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지. 멘탈 싸움이지. 오늘은 널널하다고 딴짓거리하고 그냥 쉬고 놀러가고 탱자탱자 하다 보면 쌓아가는 그 속도에서 내 경쟁자보다 뒤처진다는 거야.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반추하게 되고 피드백이 되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는 거는 경험 부족, 확신 부족,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쓰임새가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경험들, 환경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성장 일기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거디게 나타날 때 이 기록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숙제로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쉽고 편안하고 적게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없다니까. 누군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고 어느 직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어렵고 힘들고 보되는 것들을 거침없이 해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논산에서 훈련소에 앞에서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 뒤에서 미는 게 편하다. 내가 운전하는 거에서 땡기는 거 금전적인 보상은 아닌데 어떤 격이나 덕이나 경험적인 가치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지.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다 계산하고 그래서 대부분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거야. 내가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된 여정을 피하는 순간 나락이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라는 게 너무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씩 적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다 보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 늘 업적이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은 탓만 한다고. 아니 내가 바쁘고 열심히 하는데 탓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나는 좀 이런 거를 윤꼰대를 보면서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윤꼰대 채널의 아이덴티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오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